우리 주제 발표해 주시는 이상호 부회장님. 예, 대구시 의사회 부회장님이시고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호 부회장님.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자료 손질이라고 했습니다. 대구시 동부의사회 회장을 여기만 모시는 안원일 회장님. 예, 박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그리고 경남일보 여학전문기자이시는 노인호 기자님 부탁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주민대표 이재상 대표님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예, 우리 안심 유치를 위해서 되게 애쓰시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청복 의료 우리는 지구입니다. 청복단지가 아니고 정명훈 본부장, 청복단지의 정명훈 본부장님. 네. 그리고 오늘 보건부에서 김현주 과장님이 오시고 있는데 아이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오늘 사무관님 오셨는데 사무관님 아까 성함이 정상환. 예, 저 명패가 김현주 되어 있어요. 정상환 보건복지부 진흥과의 보건부진흥과의 정상만 사무관님 오셨습니다. 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사실 그 이종성 의원이 와서 본인은 큰 소리 팡팡 치는데 오늘 장애인 협회 피치 못할 그래서 모시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순서로 우리가 그 이상호 부회장님 10분 내로 되십니까? 예. 주제 발표 듣고 토론 듣고 우리 질의응답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광역시 사회 부회장을 맡고 있고 현재 대한의사협회 대외협력이사를 맡고 있는 이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주신 정명희 의원님이나 우리 의원실 관계자 팬들과 대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이제 우리 대구 경북의 권역의료 발전에 있어서 동부 지역의 중요성에 대해서 제가 오늘 주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의료정달 체계 문제점이 최근 들어서 더 심각하게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아산병원의 간호사가 병원 내에서 사망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리고 지금 현재 소아과 전공의 부족 현상부터 시작해서 필수의료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그게 원인 중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봤을 때 수도권 대형 병원의 쏠림화와 그리고 이제 지역 환자들이 수도권의 원정 진료가 증가되고 지역 의료인의 수도권이 유출되고 그리고 의료정달 체계가 자꾸 점차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권역별 의료전달 체계 확립이 필요성이 굉장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건복지부와 그리고 우리 의사협회와 병원협회가 3개 단체가 이 필수의료 살리기 협의체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1차 결과도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제 필수 의료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에 있어서 필수 의료가 아니면 그럼 비필수 의료인가 이런 논의를 과정에서 복지부와 우리 의협이 생각했는 게 뭐냐면 결국은 시간의 싸움이 중요한 것이 있다. 그러니까 시간 안에 응급 상황이라든지 분만이라든지 외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건지에 대해서 거기 계획 중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한 게 지역 완결형 필수 의료라고 합니다. 이제 정부에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미래의 의료를 이제 가져 나갈 계획입니다. 결국은 그 지역 내에서 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갈 거기 때문에 우리 권역별 의료가 얼마나 잘 구성이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2019년도 뉴스인데 상반기에 우리 보통 의료보험 요양급여 비용이 한 70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2조 원 가량은 병원 5개에서 다 일단 상반기에만 가져간다는 뉴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다음 슬라이드. 인젠케어 이후에 대형병원 진료비가 빅5에 한 4조 6천억, 지금은 한 5조 6조가 넘어가는 정도로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수술에 대해서 합병증이 지역 편차가 크다. 결국은 무슨 말인가 하면 수술 케이스가 적으면 합병증 발생률도 좀 높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술 자체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걸 하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경북 지역과 대구 지역을 비교해 봤을 때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대구 지역은 거의 뭐 수술 성적이 거의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상 서울과 비교해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정도의 실력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대구 경북의 이거 수준 중에서 이제 우리 암 수술이 대구와 서울 경기 지역의 차이를 비교했는 우리 경북의대 홍남수 교수님이 했는 논문에서 나오는 걸 보면 대구와 서울 경기 지역의 위암 대장암 수술 경과가 거의 통계학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굳이 서울에 가서 위암 대장암 수술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대구에 계시는 우리 교수님들 수술 성적이 서울에 있는 빅5의 수술 성적이랑 거의 차이가 없다는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그렇지만 우리 이제 이 의료인의 숫자가 얼마나 적은지 간단하게 보는 이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은 도시별 10만 명당 의사 수가 한 178명, 간호사는 447명으로 아주 인원수가 많습니다만 대구는 108명 정도 되고 서울에 그러니까 한 4분의 3이 좀 덜 되는 그런 명수고 경북은 53.5명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대구 그래도 대구 경북이 같이 권역별로 묶여서 해결하면 아무래도 좀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지금 사실 요 슬라이드는 제가 우리 일반 국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그 치료 가능할 때 사망률이 높아서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정말 실력이 없느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사실은 이 이름은 사망률이지만 이건 백분율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통계를 낼 때 그 회피 가능 사망률이라는 게 10만 명당 그 사망자 수를 뽑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높지 않거든요. 이제 그 회피 가능 사망률은 예방 가능 사망률, 그러니까 예방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 것들과 치료 가능 사망률 해가지고 응급 상황에서 사망을 합친 건데요. 우리나라의 회피 가능 사망률은 10만 명당 약 147쯤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치료 가능 사망률이라고 해서 보통 79.5명 OECD 평균입니다. OECD 평균은 79.5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서울이 30.6이고 대구가 37.7입니다. 그래서 OECD 기준에서도 거의 한 2배 훨씬 더 낮은 그 사망률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나 시민들, 특히나 국민들도 너무 우리나라 의료가 이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실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이만큼 그래도 성적이 세계적으로 봤을 때 탑에 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해서 만든 슬라이드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그래서 대구 경북은 의료기관 현황을 보면 이제 의원급이 이 정도 되고 그다음에 병원, 요양병원, 상급 종합병원 5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경북은 이렇게 있고 경북은 이제 보건진료소라든지 보건소, 보건지소가 이렇게 많아서 이렇게 개수로는 비슷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세요. 이제 권역별로 수도권으로 진료 가는 진료 인원 현황입니다. 보면 대구에서도 이 정도 해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경북에서는 경북 상당히 많고 이렇게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따져보면 그래도 대구와 경북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게 대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진료비도 거의 그 인원수와 비교해서 일치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대구 지역의 5대암 및 심내혈관 환자 유출 및 유입 현황입니다. 보시면 이제 예약해서 수술하는 질환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이동하지 않고 심혈관이나 뇌혈관 같은 경우는 이제 유입이 이렇게 많은 이유는 경북에서 많은 환자들이 대구로 많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서울까지 가지 못하시니까 대구로 많이 오는 이런 심내혈관 질환에 대한 권역별 의료가 굉장히 필요하다는 얘기죠.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암 환자를 보면 결국 전부 다 경북 지역이 대구로 많이 오시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뭐 수도권 유출 현황을 보시면 대구 경북 지역이 결국은 대구로 많이 오는 상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심내 혈관의 경우에 가깝게 온다는 거. 수도권으로는 이렇게 가고 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여기는 맨 그런 식의 내용입니다. 결국 심혈관, 내혈관이 우리 필수 의료의 하나로서 이제 앞으로 발전시켜야 될 그런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지금부터 나오는 상급종합병원과 병상수입니다. 우리 대구에는 경북대학교 계명대학 동산병원, 가톨대학병원, 영남대학병원, 지구대학병원이 있고 사실 우리 파티마 병원도 동구에 있습니다. 파티마 병원 동구에 있고 큰 역할을 지역 의료를 하고 있지만 지금 이제 상급종합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요. 대구 지역의 상급종합병원 5개가 이렇게 중구, 남구에 2개, 달서구에 하나, 북구에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성구는 사실 뭐 지리적으로 봤을 때 크게 위치가 이런 상급 종합병원의 접근성이 가깝기 때문에 큰 문제는 안 되지만 이 넓은 동부 지역에 상급 종합병원이 현재는 없다는 게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보시면 지역 종합병원도 동구는 파티마 병원 딱 한 개 있습니다. 나머지 뭐 중구 이런 데 다 모여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요. 다 합쳐도 이렇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상급종합병원 다 이쪽에 몰려져 있고 북부에 경북대학교병원 이렇게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이제 왜 우리가 동구에 가야 되냐는 그 지도를 보시면 대구가 여기 있는데 이 경상북도 권역을 봤을 때 대구가 제일 동쪽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상북도를 보통 4등분해서 이제 동부 해안권이라고 그러고 남부 도시권, 그다음에 이제 북부 자원권, 뭐 서부 산업권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대구로 들어오는 모든 요충지는 이 동구에 주로 많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 경북에서 대구로 들어오는 고속도로는 다들 아시겠지만 이렇게 IC가 있는데 동대구 IC가 주파하는 고속도로가 제일 많이 올 수 있습니다. 접근할 수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고 이렇게 보면 포항간 고속도로 뜻이에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국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우리 경북의 큰 지역을 봤을 때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서 가장 의료 취약적이라고 하면 우리 BYC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봉화, 영양, 청송. 그다음에 이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통이 낙후된 지역이 BYC하고 전라북도에는 무진장이라고 하죠. 무진장. 무제, 진안, 장수군 이렇게 해서 그 지역은 우리 대구 경북 권역별로 왔을 때 어떻게 앞으로 더 의료 인프라를 더 좋게 할지 고민해 봐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국도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오는 주요 국도가 결국은 동부 쪽으로 많이 다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 많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주시고. 그래서 동구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하는 이유는 결국은 우리 앞으로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체제가 이 지역 완결형 의료 체제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권역별 의료 전달 체계 효율성을 극대화시켜야 되는데 이 극대화시키는 그 과정에서 가장 지리적인 장점, 우리 조명희 의원님 지리학과 나오셨는데 이 지리적인 장점이 동구에 상급종합병원이 있어야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하나는 우리 대구 경북 첨단 의료복합단지가 동구에 있고 그 발전을 위해서 지금 뭐 연구라든지 산업적인 측면 모든 것들이 상급종합이 있으면 그런 상승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 도시라는 대도시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공공 규모의 성격을 띠는 사회이기 때문에 뭐 상수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지만 의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한 인프라의 하나로서 쉐어링 돼야 돼요. 그래서 의료 접근성도 이 형평성이 제고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 권역별 의료 전달 체계의 확립을 위해서 동구에 그런 상급종합병원의 위치가 절실한 상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 네, 감사합니다.
우리 뭐 시간이 좀 급박하니 우리 이상호 부회장님 발표 안에 키워드는 다 들어있습니다. 동구의 상급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패널 순서를 여기 나온 대로 우리 안원일 대구시 현장 이야기 한번 듣고 싶습니다. 대구시 동구의사회 회장 안원일 회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호 부회장님 너무 자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의사로서 동구을 특히 혁신 지역에 꼭 종합병원이 있어야 되는 거에 찬성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각산역이라고 거기 한 14년을 개업하고 있었거든요. 동호정형외과라고 정형외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다른 얘기보다 제가 직접 겪었던 것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그 설명이 될 것 같습니다. 밤 6시에 금요일 날 환자 한 분이 오셨어요. 갑자기 이제 왼쪽 가슴에 흉통이 있다고 그래서 갈비뼈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갈비뼈에는 큰 뭐 금이나 이런 게 없어서 진통제를 맞고 집에 쉬시고 내일 혹시 안 좋으면 CT 찍어봅시다 하고 환자분이 나갔는데 갑자기 화장실 가시다가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7시까지 진료를 하는데 갑자기 나와보니까 환자가 막 의식이 막 소실되고 해서 진료 다 끊어버리고 수술복 입은 채로 바로 119를 불러서 그분을 모시고 종합병원, 상급병원으로 가려고 준비를 하고 막 떠났습니다. 떠났는데 알다시피 119는 굉장히 빨리 오세요. 빨리 오시고 그 119를 배우들도 열심히 하시는데 환자가 자꾸 혈압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높여줘서 가슴 쪽으로 피가 가도록. 그래서 그 안에 응급차 안에서 제가 다리를 들고 손으로 버티고 있으면서 계속 상급병원 전화를 해서 이런 응급 환자가 가는데 어디가 가능하냐고 전화도 하면서 계속 가는데 알다시피 반야월 사거리 여기까지 그때 막 얼마나 차가 막힙니까? 막 저는 막 환자분이 돌아가실까봐 그냥 막 천당과 지옥 왔다 갔다 하는데 겨우겨우 넘어갔는데 또 저 범안로에서 또 막히는 거예요. 좌회전하고 겨우겨우 가면서 전화를 하니까 파티마도 안 되고 경대도 안 되고 영대를 가야 된다. 그래서 쭉 가서 영대까지 어떻게 갔습니다. 1시간 20분 만에 그 당시 시간으로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병원이죠. 그러면 환자 이분이 거의 막 30분 내에 모든 게 골든타임이 30분 내에 모든 처치가 되면은 돌아가실 분이 안 가시거든요. 근데 정말 다행스럽게 돌아가시진 않았습니다만 1시간 20분 만에 들어가서 제가 또 의사이기 때문에 거기는 또 응급 과장이 또 제 후배예요. 갑자기 잘 인연이 됐는지 2층 가서 바로 얘기를 해서 바로 CT 찍고 해보니까 이 비장이라 그래서 우리 갈비뼈 밑에 있는 비장이 파열이 돼가지고 이분이 오전에 일하다가 얼음판에서 경기도에서 넘어지시고 나서 주말 부풀에서 내려오신 거예요. 차를 몰고 오는 동안에 피가 조금 나면서 거의 저희 병원 와서는 거의 생명이 위협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죠. 그럼 만약에 여기 반야월 사거리 뒤에 혁신도시 근처나 이 근처에 종합병원이 있었다. 10분 내에 바로 가서 어떤 조치가 필요하죠. 다 할 수 있죠. 너무너무 안심이 되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 특히 여기 사시는 주민분들도 지금 안심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12만 명이 됐어요. 제가 그때는 그때는 안심지역도 안 되고 유라도 마찬가지 이제 별로 이제 주민이 많지 않았는데 그런 이 중요한 자리에 도로도 잘 돼 있죠. 모든 인프라 잘 돼 있는 여기에 왜 우리가 굳이 중구나 남구나 이런 데 가서 그 힘든 상황을 계속 겪어야 되냐 이 말이죠. 환자분이나 의사나. 그래서 저는 이곳에 꼭 종합병원 최소한 외선센터를 같이 할 수 있는 1000베드 정도 강력하게 큰 병원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우문현답. 우리 안원일 동의사 회장님께서 경험담으로 말씀하시니까 가슴이 와닿죠. 예. 골든타임 워치가 돌아가시는 분 2분 중에 1분이 돌아가셔요. 54%. 그러니까 바로 옆에 응급실. 저 하양에 경산에 있는 경일대학에 20년 근무했습니다.
밤늦게 가로등도 없는데 차 타고 오다가 늘 그런 생각, 내가 여기 사고 나면 바로 죽을 것 같아. 병원이 없어서 응급실이 없다. 그래서 오늘 여러 가지 보고 현장의 문제를 말씀해 주신 우리 안원일 회장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의원병원에서도 그 대형 상급종합병원 옆에 있으면 그 상급종합병원이 바로 응급환자 외에는 다 우리 소견서, 소견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집중의 원리도 있습니다. 그지? 상급종합병원 오면 그 주변의 의원병원도 훨씬 더 예, 환자가 수가 많아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 뭐 좀 드문 분입니다. 기자인데 우리 의학 전문 기자님 계셔. 노인호 기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다들 현장에 계신 분과도 계실 거고 저는 그 중간쯤에 있는 역할이니까 네. 이게 실제 가능한 얘기들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마 보건복지부도 와 계시고 하시니까 상급종합병원을 추가로 늘리는 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상급종합병원 안 늘리는 분위기여서 병실 상급종합병원 내 병실도 잘 안 늘려주는 구조라서 그러면 가능하면 지역에 특히나 상급종합병원이 다 5개나 있잖아요. 거기 있는 것 중에 한 곳을 유치하는 방식들이 가장 현실성이 있을 겁니다. 그럴 거면 동구 주민이 동구에 오면 좋겠다는 얘기는 당연한 거죠. 그러면 힘이 없습니다. 우리만 쫓아오고 아니라 우리와 인접해 있는 대구 경북은 하나로 뭉쳐져 있으니까 동구에 인접해 있는 경북 지역들 시민까지 부여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위치가 가장 좋다. 그리고 특히나 동구 안에는 첨단 의료복합단지도 있고 거기 이미 한의대가 들어오기로 했고 여기서 이제 그 한방 쪽이 보면 양방까지 있으면 단순히 진료 플러스 연구개발, 의료 연구개발들이 충분히 가능한 지역들이고 그게 모여지는 가장 시너지를 낼 수 있으니까 동구가 왔으면 좋겠다. 이런 주민들이 이 목소리들이 합쳐지고 그게 다 합쳐진 것들이 조 의원님 통해서 정부에다가 목소리가 전달되고 이러면 가능해지는 건데 단순히 그런 거 없이 무조건 왔으면 좋겠다. 이건 누구나 그렇죠. 저희 집 옆에 종합병원 있으면 당연히 좀 직급도 올 텐데.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주민들께서는 그게 왜 필요하다가 이제 옆에 사람이 물어봤을 때 단지 내 것만 아니라 여기 속해 있는 대구 경북 전체로 봤을 때 여기 하나 더 들어오는 게 좋아. 이런 설명들을 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현실적으로 지금은 계대 같은 경우는 성모시장 앞에 있던 동산병원이 두고 그냥 종합병원으로 바뀌고 성서에 대해서 상급종합병원 하나 더 만들었잖아요. 경대는 이미 2개가 있고 남아있는 데가 대학병원 중에는 이제 대가대랑 이제 영남대는 실제로 병원을 새로 하나 지으려고 노력 중이거든요. 근데 그 부지에는 추가로 치료하는 거리가 없을 겁니다. 수성 의료주도를 구매하셨던 걸로 아는데 거기 의료용지는 나머지 ICT 쪽 할 수 있는 용도로 변경이 됐고 그러면 아마 대학병원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이제 자기 돈 지어서 건물을 지어야 되니까요. 그렇게 하면 아마 그래서 상급종합병원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데들이 달성군이랑 동구 두 군데일 텐데 달성군은 아마 지금 국가에 이사한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아마 제가 달성군 사람이면 거기에 의료용지 분야를 내어달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게 있으면 병원 입장에서는 좀 싼값에 땅값에 해결이 가능하니까요. 그럴 거면 동구 같은 경우는 첨단 의료복합단지 내에 땅이 얼만큼 남아있는지 정확히 기억 안 납니다만 거기가 나머지들보다는 조선업소가 쌀 테니까 거기에서 뭐 아직까지 분양이 안 돼 있어서 되는 부분들 거기 그 이자 같은 경우를 조선원가에 분양하게 돼 있어서 위분양돼 있는 지금까지 이자를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의원님께서 대학병원에 온다면 뭐 감면해 주겠다든지 이런 조건들을 걸어서 그래서 옮겨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급종합병원이 새로운 시설로 당연히 이제 그 장비도 오고 시설도 필요하니까 옮겨오게끔 만들고 그 병원을 없애는 게 아니라 거기는 그냥 종합병원으로 격을 게 낮추고 이 고민들을 같이 하시고 이 학습들이 여기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주민들께서 그게 돼 있으셔야 아니 내 집 것도 아니고 결정해야 될 사람은 아마 보건복지부에 있는 사람들은 동구 그러면 그게 어디 있는지 아무도 모를 겁니다. 그러면 주민들께서 이 필요성을 얘기를 하고 그 공감대가 연결되어야 되니까 가교 역할은 조금이니까 하실 거고 주민들께서 그 여론들을 좀 모으시고 누군가 물어도 당연하게 이렇게 쉽게 누구든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은 듣는 사람들이 처음 듣는 사람들이 그걸 낯설지 않게 느끼게 될 거고 그러면 현실화 가능할 것 같으니까 주민들께서는 그런 구조들 그리고 요런 관계들 병원들이나 뭐 요런 것들이 이렇게 움직인다는 걸 좀 알고 계시는 것들이 좀 현실화시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에 제가 종합정리를 하도록 하고 우리 주민대표로 이재상 대표님. 저는 동구 주민대표로 참석을 했고 그리고 광역거점병원 안심유치위원회 사무국장으로 참석한 이재상입니다. 좀 전에 노인호 기자님께서는 방법론에 대해서 좋은 조언을 하셨고요. 아까 발제도 말씀하셨지만 저는 광역거점병원이 있어야 되는 이야기를 주민의 방식으로 두 가지 이유를 같은 이유겠지만 두 가지 방식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심지역은 영천시보다 인구가 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방촌이나 해안 이런 걸 생각을 하면 지금 현재 이 동구 지역이 더욱더 새로 뜨고 있는 핫한 지역인데 대구 도심에는 상급병원이 있었기 때문에 하지만 그게 80년대, 90년대, 2000년대 넘어오면서부터 이 대구의 성서 지역이나 강북 북부에 있는 강북 지역에는 나름대로 거기에 생활권이 형성되고 동구도 이게 안심지역이 형성됐는데 상대적으로 미흡한 게 저희 안심지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의료 부분의 병원을 얘기하게 되는데 오늘 이 광역 거점 문제가 나오게 된 것도 보면 성서에 가면은 계명대 동산병원이 생겼고 그 다음에 북부에 있는 강북 지역에 가면 칠곡 경북대 병원이 생겼습니다. 근데 현실적이든 이쪽에 보면 뭔가 활성화되고 생활거리 된다고 했을 때 그런 의미에서 의료 서비스는 차원에서 필요하다. 그리고 의료를 비롯해서 다른 교육이나 이런 걸 포함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광역 거점 병원이 유치를 하게 됐고요. 그러면서 오늘 이 동구 발전 연구원을 하면서 제 첫 번째 의제로 이것이 선정됐다는 것에 대해서 조민희 의원님께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시니까 주민들께서도 가장 현안으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볼 때 두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앞에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안심지역이 핫한 게 혁신도시하고 같은 공간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혁신도시에 있는 천복재단이 2008년도에 법이 만들어지고 2010년도에 재단이 만들어지면서 2014년도에 재단이 건물이 올라갔는데 10년이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기에 동구의 안심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천복재단에서 천복단지가 뭔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는 생각이 들지 처음에 천복재단이 돌아오면 뭔가 획기적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직까지 주민들한테 피부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볼 게 아니라 병원을 유치를 해서 병원하고 그 다음에 여기 천복재단하고 같이 연구 개발해서 뭔가 다시 시너지 낼 수 있는 그런 것 갖다가 조민희 의원께서 비롯해서 주민들이 해주지 않겠나라고 생각됩니다. 유명한 미국에 보면 바이오 클러스터라고 해서 천복단지가 발전한 이런 걸 보면 미국에 예를 들면 보스턴에 가면 보스턴 바이오 클러스터가 유명합니다. 거기 유명한 이유는 하버드 대학 병원이 있고 그 다음에 매사추세츠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연구 기업하고 재단하고 연결되게 됐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이 광역 거점 병을 유치하게 된 배경은 크게 뭐 두 가지입니다.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의료 서비스를 받겠다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그냥 의료 서비스만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첨단 의료 복합단지하고 같이 시너지 낼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안이 뭘까? 그게 이 동구 안심지역만 잘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같이 시너지 역할을 해서 대구에도 잘 살고 대한민국에도 의료산업에서 발전시키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주민들께서 저를 비롯해서 많이 더욱더 힘들어서 유치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민이자 전문가 지금 차원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요약해서 또 말씀 주셔서 시간이 여의치 않지만 마지막 정리를 하고 우리 천복 많이 들으셨죠? 제가 지난번에 우리 정명훈 본부장님하고도 제가 국감할 때도 했고 보건복지부에서 상임위를 할 때도 했는데 오송 천복 의료 천복단지는 굉장합니다.
질병관리청도 있고 식약처도 있고 많은 바이오 업체들이 굉장합니다. 제가 오송 자주 갑니다. 그런데 대구 전북은 정말 약국 하나 없습니다. 우리 혁신도시에 대구 전북 왔다고 엄청 좋아했는데 방금 우리 이재상 대표님 말씀하셨듯이 전북이 우리 동구뿐만 아니라 대구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미약합니다. 내가 너무 발언하기 전에 기죽이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정영훈 우리 본부장님 말씀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K메디 허브 재단 임직원 약 500명은 신약과 그리고 의료기기 개발을 위해서 그리고 또 지역 경제를 위해서 불철주야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구에 그리고 상급병원을 유치를 간절히 또 희망합니다. 또 주민 한 사람으로서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첫째 의사 창업 지원을 통한 연구 중심 신약 개발 협력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지원을 통해서 연구자 신규 창업 6개사가 지원이 되었는데요. 이 중에 의사 선생님들이 창업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연구 중심 병원하고 연계한 신약 개발 등 그리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그리고 창업을 통한 지역 일자리 창출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단이 추진 중인 의료기술 시험연수원과의 연계를 통해서 국내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입니다. 저희 동구 안에 의료기술 시험연수원이 2025년에 1월에 개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급병원 유치를 한다면 단지 내 상급종합병원하고 연계한 의료기술 시험연수원 운영으로 국내 보건의료인 술기 교육 향상과 국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하고 그리고 국내 보건의료 방문으로 동구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욱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저희 K메디 허브 여기 주민 여러분 언제든지 방문해 주시면 제가 뛰어나가서 환영해 드리고요. 또 우리 의원님 저희 관심 많이 주시고 오시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제가 보건복지비 작년에 현재 이제 후반기에 보건복지비 상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든 우리나라의 모든 일이 다 정치적입니다. 오송은 문재인 시대에 거의 충북 사람, 그 지역 사람이 전북단지 이사장이 다 됐습니다. 얼마나 예정을 가지고 열심히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대구 전북은 초기에 우리 이재태 대구의 출신이 이사장님 3년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시약 보건복지부 차관 출신, 시약처장 출신, 현재도 그렇습니다. 예정이 없습니다. 같은 거라도 거의 오송을 밀고 이번에도 또 5억을 해서 또 교육센터 또 예산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이상훈 부회장님 말씀하셨고 우리 노인호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대구에 제가 보건복지부에서 지역 수도권하고 지역이 너무 차이 납니다. 1년에 5조입니다. 그 수도권의 원정치료. 그리고 모든 것이 상급 종합병원 다 수도권의 거의 50%가 반 이상입니다. 물론 인구도 많지만 그래서 대구에도 이게 굉장히 남구 경상북도는 대형 종합병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대구 경북 같이 묶어 갑니다. 칠곡 감염병 전문병이 될 때 출곡병원은 경상북도의 북쪽 안동 영주를 커버합니다. 군이. 그런데 계명대병원은 성수에서 성주 이쪽을 다 커버해요. 그런데 경북의 남쪽에 있는 포항, 경주, 영천, 경산, 하양 여기 특히 대구 오면은 동구, 을, 반야월, 동대구역까지 파티마병은 딱 하나 아까 다 보셨잖아요. 딱 하나입니다. 여기는 진짜 대형 종합병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을 연계해서 인구가 얼마겠습니까? 요 지역만 해도 12만입니다. 대구 동구, 을, 전부 22만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군의까지 연결 같이 되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아까 우리 노인호 기자님 말씀하셨지만 대형 종합병원은 대학병원
사립대학병원입니다. 사립대학, 국립대학병원, 대구에 4개의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첨단 의료지구라고 한 거는 천복이 굉장히 오송에 비해서 굉장히 천복이 굉장히 활발하지 못합니다. 제가 몇 번 회의도 했습니다만은 50억, 대구에서 50억 출자하고 경북에서 1억 출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그 예산을 받습니다만 대구에 있는 4개의 그 대학병원하고 하나도 연계하는 R&D도 안 합니다. 그리고 광역시 중에 가상대학병원이 많은 게 대구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천복단지, 천복의료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안심에 4만 평이 있습니다. 땅은 많습니다. 그린벨트 많습니다. 근데 대구시에서는 자꾸 돈 안 들인다고 군용지를 하겠다, 옮기겠다. 그런데 옮길 병원은 딱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영남대병원, 경북대 본원입니다. 그런데 3,000병상으로 묶여 있습니다. 대병국이. 그래서 하여튼 대학병원은 중앙부처 아까 이길 차관님 일부러 오셨죠. 축사하러. 축사도 있지만 제가 계속 지역 불균형이 너무 심하다. 의료시설 강조했고 그래서 보건복지부, 교육부, 기재부 세 부처가 국립대학병원 아니면 종합병원, 대인종합병원에 지원을 하게 돼서 중앙부처로서 그래서 오늘 사실은 우리 보건진흥과장님 오시기로 했는데 보건산업진흥과장님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족의 피치 못할 그런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까 정상환 정부처는 사무관이가 다 합니다. 원래 모든 예산 사무관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을 귀담아 들으셨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 책임지실 말씀 꼭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그 윤석열 정부 되고 나면 야당하다가 윤석열 정부 되고 나면 여당 완전 정부 부처의 자세가 완전 태도가 다릅니다. 야당 때는요 제가 스마트 방역법 사회적 거리두기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해가지고 막 근데 본회의 다 통과해서 2년 전에 이미 시행 안 합니다. 니는 지수라 이거야 야당. 그래가지고 저희가 여당이 되고 난 다음부터는 정말 진짜 부처가 정부 부처가 자세가 달라졌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차로서 박수로 우리 정상환 장관 네, 반갑습니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정상환 사무관입니다. 불가피하게 좀 건강상의 문제로 저희 과장님께서 좀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발표했던 자료 중에 제가 상급병원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 제가 대구군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이 상승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일단 뭐 첨단 의료 복합 단지가 무엇인지부터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갖고 그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며 또 정책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성 목적 및 추진 계획을 좀 말씀드리면요. 그 세계적인 수준의 의료 개발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국내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그 첨단 의료 복합 단지 지정 및 지원에 앞서서 제정을 통해 첨단 의료 복합 단지를 조성하였습니다. 먼저 2005년 대통령 소속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 추진을 결정한 후 2008년 특별법을 제정을 하였고 본격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2009년도에 대구 1지역인 신서지역과 충북 오송지역을 첨단의료복합단지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 먼저 대구의 경우에는 약 한 31만 평 규모로 합성 신약이나 IT 기반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으로 한 98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송의 경우에는 약 34만 평 규모로 바이오 신약과 BT 기반의 첨단 의료기기 개발을 중점으로 한 124개 기관이 입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그 단지 연구 성과를 제보하고 입주기관 제품 개발과 사업화 지원, 국내외 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공동 연구 수행을 위해
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이 현재 설립되어 있고요. 그 중에 핵심 인프라인 신약개발지원센터와 첨단의료기기개발지원센터, 그리고 비임상지원센터, 그리고 의학생산센터 등 핵심 연구시설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핵심 시설 말고도요, 또 신규도 인프라를 좀 구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구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국내외 의료인 시험 훈련 연수 기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료기술 시험 연수원과 혁신 신약 개발을 위한 유효성 평가 플랫폼인 미래 의료기술 연구원, 그리고 스마트 시스템 기반으로 하는 고연료 완제 의약품 생산 플랫폼인 제약 스마트 팩토리 플랫폼도 구축할 예정입니다. 특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성장 가능성이 높은 의료 신기술 분야에 특화된 창업기업 육성과 집중 지원을 위해서 첨단 의료기술 메디밸리 창업지원센터를 올해에 설립을 확보해서 건립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좀 판단해보니 그래도 지금 첨단 의료 복합단지 지원과 육성에도 어느 정도 좀 한계는 좀 있어 보이긴 합니다. 먼저 그 다국적 제약기업과 국내 대형 제약사, 유명 대학 등이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단지 내 국책기관과 기업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 기업 간 네트워크 부족으로 협력 체계가 좀 위협하지 않나. 그리고 이로 인해서 시너지 효과가 좀 창출에 좀 한계가 있어 보이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저희 우리에서는 관계 부처와 그리고 지자체와 함께 첨단 의료 복합단지 육성을 위해 제 4차 종합계획을 좀 수립하고 현재 시행하고 있는 중이며 2004년까지 시행 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시행 과정상에서 부족한 부분을 저희가 점검을 해서 발전 방안도 마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입주기업을 지원을 위한 재단과 그리고 단지 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방안과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 규제를 좀 재점검해서 첨단 의료 복합단지 활성화를 위해서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저희 첨단 복합단지 현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복에 대해서 첨단 의료 복합 산업단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를 해주셨는데요. 제가 우리 정상원 우리 사무관님한테 만약에 저희가 그 상급종합병원이 사립대학도 있고 공립대학이 있는데 그 공립대학을 이전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부 차관에서 이런 의료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경상북도의 포항, 경주, 영천, 하양, 경산, 이거 동구, 여기 전 지역에 이 의료의 복지, 의료의 균형을 위해 가지고 그 인프라 차원에서 생명이 아까 골든 타임을 놓쳐가지고 우리 안영일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그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예산이라든지 정부 시책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열심히 지원할 의사가 있습니까? 키워드는 뭡니까? 예, 아시겠지만 저는 일단은 그 첨단 의료 복합단지를 담당하고 있는 상관이고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부분은 의료 자원이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요. 의료 자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좀 어느 정도 확인한 결과에 있어서 먼저 의료 불균형에 대해서는 충분히 복지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만간에 그 필수 의료 이런 지원 대책도 마련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쪽의 내용에 어느 정도 담기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보고를 잘 해주시고 아까 우리 1차관님, 물론 복지 2차관님인데 그 이길 차관님이 보건 쪽에 1차관님 하시다가 너무나 경상도를 바삭하게 잘 하셔요. 아까 축사하시면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셔가지고 그분은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정상환 사무관님 잘 보고해 주시고 또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이슈 생겼을 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보건복지 의료 분야에서 많은 이슈가 있습니다. 제가 보건복지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제가 뭐 의료가족이긴 합니다만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고 지원해주는 게 국회와 중앙부처입니다. 윤석열 우리 정부.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을 만든 이유도 제가 이게 비례다 보니 사실 대구 경북에 있는 초선이 13명입니다. 비례 합쳐가지고 13명 중에 제가 당 활동도 가장 오래 했고 제가 알다시피 재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당 활동 온갖 당직 다 했습니다. 우리 홍준표 시장이 오늘 미국 갔습니다. 창녕입니다. 제가 19대 대통령 선거 때 문화홍보 단장했습니다. 온갖 당직 다 하고 제가 가장 사회적인 이 역량도 실적도 가장 높습니다. 그러나 공천을 20대 21대 하면서 그래 제가 비례로 갔습니다. 그래서 비례라는 건 지역 사무실이 없습니다. 제가 커피숍에서 만나고 카페 저기 피자집에서 만나는 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뭐예요. 선거법이 제가 사주면 안 됩니다. 얻어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주민하고 옆에서 현안을 듣기 위해서는 이 사무실 첫째는 필요하고 그 다음에는 제가 이 매월 이 자리에서 토론회를 할 겁니다. 테마 바꿔가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 전문적인 우리 중앙부처 제가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상임위원회 해당 분야마다 그 해당 상임위원회 국회의원이 오늘 이동성 의원 모시려고 했는데 그저 빵 뻥치더니 오늘 그 장애인협회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못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정경희 의원 같은 교육 분야 교육 상임위원회 농해수산이 상임위원회 다 친합니다. 밥 잘 사는 누나라 가지고 그래가지고 국회 부르고 국회 그다음 전문가 우리 위원장님 다 계시고 우리 주민 부르고 그다음 부처 해가지고 현안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다음 해결해서 우리 동구의 발전을 꾀하는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제가 우리 10개 위원회를 만들고 이런 우리 대구 동구발전연구원을 만들었습니다. 지난 9월 21일 날 이미 국회에서 거의 우리 노인호 기자님들도 해서 국회에서 이미 이 토론회를 했습니다. 전북, 대구, 도구, 상급 종합유치 지원 한번 하고 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 이제 오늘 발표도 이상호 부회장 발표도 있었고 다 이제 우리 패널께서 다들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는 이런 부분은 저희가 유치가 되도록 중앙부처, 대구시, 어제 동구청장도 제가 만났습니다. 적극 좀 애써주시라고. 그래서 우리 동구 주민들을 위해서 그리고 경북에 우리 남부에 있는 그런 주민들이 생명이 든든하고 마음 편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여나 시간이 너무 오늘 지연이 돼가지고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플로에서 혹시나 질의가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전부 시장하셔가지고 다들 지친 없으시면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우리 정명훈 본부장. 그 존경하는 우리 의원님하고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 KMED하고 대구 첨단 의료산업진흥재단 한번 꼭 방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어떠한 지역으로 해서 우리 또 우리 대한민국 의료를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꼭 설명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단 이사장님도 식약처 초장 출신이시고 또 지금 현재 취임일이 한 2% 성과 올리시고 계셔가지고 지역 주민을 위해서 저번에 이제 위원님께서 동구를 위해서 어떤 업무를 할 수 있는지를 한번 개발하라고 하셔가지고 저희가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 노력하고 또 열심히 또 지역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셨죠? 대구 천복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이제 말씀이 다들 계셨고 또 오늘 나온 주제가 이미 우리 국회에서 토론회를 했습니다. 두 번째인데 꼭 실현이 되도록 이 그냥 토론회는 끝나고 말 게 아니라 실현이 가능하도록 우리 제가 최선을 위해서 뛰겠습니다. 오늘 토론하고 발표를 해주신 우리 플로에서 한 말씀.
아무도 안 하셔가지고 제가 조금 짧게는 못합니다. 제가 원래 1시까지는 끝내겠습니까? 3분만. 예, 다른 게 아니고 오늘 혹시 자료를 보시면 첨단 의료 단지로 아마 되어 있을 겁니다. 그 잘못 프린트된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앞에 거하고 틀리더라고요. 자료에 보면 아마 앞에 단어가 맞는 것 같고요. 첨단 의료 지구라는 단어가 오늘 여기 나왔습니다. 이 단어는 대한민국에서 오늘 처음 나온 단어입니다. 저 단어 아무리 검색해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명을 해주시는 데는 많은 깊이가 있다고 제가 생각이 되고요. 첨단 의료 지구 조성이라는 말은 제가 그냥 생각하기로는 뭐 첨단 복합 의료 단지도 계속 있었는데 국내에 어떤 이러한 지구는 제가 없는 것으로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단어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건복지부도 오셨고 이랬는데 뭐 대학 병원 이전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겠지만은 저는 제 말씀은 저는 서쪽에 사는 주민입니다. 저쪽에 사는 주민인데 정말 지구 조성을 해서 앞으로 의료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고 서비스가 이렇게 해서 지구로 전체로 천복단지라는 말도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대한민국에. 그래서 정책적으로 이것을 만들었으니까 첨단 의료 지구라는 말도 이제부터는 조금 우리가 띄워서 이걸 가지고 이 지역에 새로운 어떤 발전 산업으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 오늘 위원님하고 여기 오신 분들께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렇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남성들 대구 동구의 주민입니다. 저기 오늘 다들 이제 너무 시간이 그냥 한 30분이 더 지연이 됐습니다. 네, 늦은 시간 아침부터 이렇게 학교에서 많이 오시고 동구에 계시는 분들 오시고 또 오늘 발표 또 패널 해주시는 분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우리 창립 토론인데 말로만 하는 정치 하지 말라. 그게 제 정말 사명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뛰어가지고 뭔가 저희는 열심히 주민 목소리 내고 이런 안을 하나 결정은 누가 하냐? 국회의원 힘이 없습니다. 정부에서 하고 광역자치단체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구시나 우리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그런 중앙부처에서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시고 오늘 실시간으로 다 녹화가 됩니다. 대구 동호발전연구원 유튜브가 있습니다. 다 실시간 녹화가 되기 때문에 우리 주민의 목소리 또 전문가의 목소리 현지의 그런 우리 저기 동구시 의사 동구의사회 회장님의 현장 의료인 그리고 기자님 그리고 청복의 진흥부 부장 앞으로도 우리 대구와 경북과 청북에서는 훨씬 더 유대관계를 제가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관계를 해서 많은 청북의 역할을 10분 다 해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오늘 정성환 사무관님 대신 왔다 그러는데 대신 온 사람은 원래 더 무섭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우리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귀담아 들은 이야기 꼭 실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대구 동구발전연구원 개소식 및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모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자리에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신 여러분의 가정에 행운이 가득하기를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